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나요? 예, 실력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뱃살이 쌓여간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예, 중개사 공부하다 보면 뱃살이 많이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가봅시다. 오늘은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내용을 할 건데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알고 간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반복할 테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점입니다. 80점 맞아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 결혼 80점 맞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 부동산학 결혼을 80점 맞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민법, 비진이 하나도 모르고 갑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은 55점, 민법은 65점 이렇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을 더 맞겠다고 하시면 안 돼. 모든 학원에서,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에서 원장님들이 민법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라. 그래서 민법은 65점, 부동산학 결혼은 55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민법을 더 많이 맞춰야 돼. 우리 학원은 왜? 변호사님한테 배우잖아.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더 많이 맞춰야 돼. 우리나라에서 중개사 민법 선생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민법 선생님이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법시험 합격할 정도 되면 민법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거 높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가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부동산학 총론을 했는데 여러분 눈빛 봤더니 빨리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을 할 거예요. 제가 어디부터 할 겁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가서 분명히 복습을 했을 건데 어디서부터 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동산학 총론했습니다. 총론에서는 체계에서는 뭐 추순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했고, 제가 총론에서 체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이야기했죠. 뭐 했습니까?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몇 페이지냐면 아마도 제 생각은 8페이지 있을 겁니다. 6페이지. 6페이지 있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점검하지 않겠습니다. 점검하는 순간 제가 속상해요. 네, 여러분, 제가 점검하면 여러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속상하니까 점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정착물,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 나왔고, 이제 11페이지는 주택의 분류는 이번 순환에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넘겨서 12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 나왔습니다. 특성. 자, 부동산의 특성부터 지난주에 일부 했으니까, 자, 그러면 12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이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특성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갈게요. 20년 전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됐습니다. 20년이 아니라 30년 전에는 다음 중 자연적 특성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 아닌 게 인문적 특성, 이게 답이었다고, 입에.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연적 특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동성, 부증성,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뭐 알고 해야 되냐면 자연적 특성에 예외가 없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한 4번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자연적 특성에 예외가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부증성. 부증성 자연적 특성 맞죠? 그 부증성에 예외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4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앞에다가 뭐라고 줘요? 어떻게 주냐면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앞에 말 생각하지 말아봐요. 앞에 말 생각하지 말고 부증성의 예외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의미하셨죠? 그럼 생각해봐요. 외울 것도 없어요. 부증성, 토지 못 만든다야. 그 부증성이 예외면 토지를 만든다가 된다고. 그럼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 없는데 그걸 고민하면서 막 외운다. 공부할 거 없잖아요. 부증성이 예외 없다. 4번씩이나 출제했다니까요. 자, 됐고 이제 부동성. 그럼 부동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뭐가 생각날까요? 지역, 다른 말로 국지, 임장활동, 예부효과가 생각나면 됩니다. 예. 보입니까? 저는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자, 부증성 나왔습니다. 그 부증성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있는데
부증성에서 최근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라겠습니까?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집약적용입니다.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집약적용. 그래서 부증성에서 최근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집약적용입니다. 부증성, 토지는 물리적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최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이게 이제 부증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공부할 거야. 지난주에 영속성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해서. 그래서 개별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공부할 거 이렇게. 자, 그럼 영속성부터 갑시다. 책 몇 페이지부터 영속성이냐면 13쪽 하단부. 13쪽 하단부부터입니다. 그럼 13쪽 하단부에 영속성 나왔습니다. 영속성은 다른 말로 비소멸성이라고 그래. 마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영속성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물리적 강가 X, 장기, 관리, 재생산 이론 적용 X 나왔죠. 이걸 내는 거야. 이거. 주로 요즘 이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속성의 뜻을 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시험은 영속성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국어시험이야. 국어시험. 그걸 내는 게 아니라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학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파생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파생현상을 시험에 출제할 건데 그 파생현상에서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기, 영속하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장기, 미래, 장래. 그다음에 한 번 쓰고 소모되면 수명이 끝나면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한 번 쓰고 끝나잖아요. 그럼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한단 말은 옷을 관리한다. 옷을 세탁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잖아요. 근데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나온다고.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은 부증성 때문에 그럴까? 부동성 때문에 그럴까? 영속성 때문에 그럴까?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소모 전제. 마모되는 것을 전제로 다시 만든다. 이걸 소모 전제로 재생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마스크는 다 소모되니까 다시 만들잖아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는 말은 없다는 거야. 그럼 영속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특히 관리,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요거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속성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영속성을 여러분이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영속성,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 관리, 재생산 이런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면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영속성 하나씩 봅시다. 영속성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 또는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아니다 나왔습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살펴볼게요. 물리적 강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감가 요인이 무엇이 감가 요인입니까? 감가 요인. 감가 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 감가 요인 무수히 많은데 근데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면 30년 전에는 우리 시험 30년 전에는 물리적 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냈다고. 그거 안 냅니다. 요즘은. 선생님 그거 내면 어떻게 여기서 제가 띄어내립니다. 안 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가 뭐냐 안 낸다고.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기능적 감가 요인 하나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기능적 감가 요인.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 잘 안 냅니다. 그럼 경제적 감가도 있는데 경제적 감가 요인 요즘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내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리적 감가가 있고 기능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층 지금 우리가 6층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봐요. 이 건물 엘리베이터가. 그럼 감가 요인입니까 아닙니까? 감가 요인이죠. 그럼 무슨 감가일까요? 엘리베이터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다. 기능적 감가. 자, 그런 거요. 이게. 그럼 이제 물리적 감가가 뭐가 물리적 감가냐면 자, 이런 걸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자, 토지하고 건물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건물입니다. 건물은 노후화 됩니까? 그렇죠. 마모 됩니까? 그렇지.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을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이걸 물리적 감가 요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건물이 노후화됐다, 마모됐다, 파손이 있다, 손상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 건물 평가할 때 감가하는데 그때를 물리적 감가다 그래요. 30년 전에는 다음 중 물리적 감가 요인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30년 전에. 근데 요즘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30년 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했다고요. 물리적 감가 그러면 앞머리 따서 노마 파손 그랬어요. 노마 파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30년 전에.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건물은
이 물리적 강가 요인이 있으니까 건물은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건물은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된다. 그럼 이제 토지로 가볼게요. 자, 토지. 자,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속성이 무슨 뜻이냐면 토지는 마모되지 않습니다. 노후화되지 않습니다.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야. 그게 토지의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의 뜻은 토지는 썩지 않습니다. 소모화되지 않습니다. 그 뜻이라고. 그럼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 강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영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감가라는 것은 물리적 강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 강가도 있고 경제적 강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토지는 봐봐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 왜?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강가는 안 되지만 경제적 강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토지가 경제적 강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배웠는데 무엇 할 때 배웠을까요? 부동성, 인접성. 부동성, 인접성 할 때 내 옆에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두르면 부의비효가 발생해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경제적 강가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강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 강가 대상이 아니다. 자, 봐요. 여기 다시 가봅시다. 이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도 옳은 말이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도 옳은 말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봐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도 되고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도 되고. 근데 부의비효가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죠. 그럼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부동성 인접성으로 인해서 옆에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OX, X.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영속성의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합시다. 파생현상. 어차피 파생현상이 시험에 나올 거니까. 1번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러니까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어차피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걸 내는데 영속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이 매년 시험에 나와.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오면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자주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영속성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라 했어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관리,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율로 적용되자. 이런 말들은 계속 나온다고. 근데 요 말.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된다. 자, 투자의 대상이 된다. 이 말도 출제했어. 출제했는데 딱 한 번 나오고 만다고. 그러면 이거는 크게 중요성이 없다는 거야. 그럼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쉬운 말이야. 쉬운 말인데 이제 의미는 쉬운데 이런 단어를 표현하니까 우리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여름철에 빵을 샀어. 빵. 여름철에. 그다음에 토지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10억을 빵을 사놓으면 일주일 후에 뭐만 남아요? 냄새만 남아요. 다 썩어버리고 곰팡이하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빵 사놓으면 일주일 후에 10억이 다 없어져요. 그럼 토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토지는 없어지지 않죠. 그게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가치 보존이 우수한 것은 뭡니까? 토지, 건물은 감가될 거니까.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토지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투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두 번째, 장기 투자합니다. 토지의 수명이 하루면 하루밖에 투자 안 돼요. 그런데 영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고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두 가지로 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로 버느냐면 이거는 우리 투자론에서 배웠어요. 내가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 받는다. 그걸 영업수지, 영업현금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가공기 유형순 했잖아요. 그거요. 그걸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10억에 사서 3년 후에 13억에 판다면 시세차익 나오죠. 그걸 자본이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시키면 영속성입니까? 부증성입니까? 영속성. 역시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장기.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장기.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장기, 미래, 장래. 장기란 말도 나와도 되고 장래, 뭐 미래 이런 말들이 영속성에서 파생돼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란 말 중요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장기.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든다. 장기적으로. 자, 네 번째 영속성, 가치정의, 예치원칙, 수익환원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영가예수라고 외우는데 자 공부 방법. 지금 이 4번은 예전에 자주 출제하다가 요즘은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영가예수 외우는 거야. 영가예수. 요 네 가지는 다 같은 말이야. 자, 시험에 요령 알려드리고 지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영속성은 예측의 원칙에 근거가 된다. OX. O. 영속성은 수익환원법에 근거가 된다. OX. O. 영속성은 가치정의에 근거가 된다. OX. O. 그래서 앞머리 따서 영가예수 외운다고. 자, 다시 또 해봐요. 요 가치정의가 시험에 나와. 가치정의가. 그러면 시험에서 가치정의는 영속성에서 근거를 찾는다. OX. O. 가치정의는 예측원칙에서 근거를 찾는다. OX. O.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물어보든 다 똑같은 말이 봐요. 영속성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옳은 말이야.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여러분이 OX 해보시라고요. 수익환원법은 영속성에서 근거를 찾는다. OX, O, 그거 두 번 냈어요.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치 정의에 부합하다. 부합하단 말이 딱 들어맞는다는 소리야. 그것을 세 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수익환원법 나왔습니다. 영속성 연결시켜주면 옳은 말. 수익환원법 나왔습니다. 가치 정의 연결시켜주면 옳은 말. 수익환원법 예측원칙 연결시켜주면 옳은 말. 그래서 영가예수. 요 네 가지는 같은 식구야. 같은 식구. 같은 조직이야. 조직. 같이 다녀. 같이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연결시키면 무조건 옳은 지음이 된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면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는가.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몇 가지 쓸 건데, 근데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제. 자, 볼게요. 예측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원칙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기서 배웠겠지, 여기서. 예측원칙 어디서 배웠어요? 감정평가, 가치재원칙, 균형원칙, 적합원칙, 변동원칙. 그때 배운 거예요, 예측원칙이. 그럼 예측원칙의 뜻이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가 예측원칙이야. 그러면 예측원칙 볼까요? 예측원칙은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인 거 금방 알아요. 예측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수익성 등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 부동산이 앞으로 장래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인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측원칙이야. 그러면 가치정의가 무슨 말인지 볼까요? 가치정의는 이렇게 해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해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해봐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수익이 편익이야. 여기 기대가 예측이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환원법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공부 안 했고 저하고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 부동산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으로. 그러면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봐야 됩니까? 수익환원법 평가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네가 뭐라 한가 내가 볼 거야. 그러면서 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수익환원법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한원한다요. 한원한다. 한원한다가 무슨 말일까요? 아, 그러구나. 큰일 났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한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같이 만난 소리야. 따봉. 현재같이 만난 소리야. 요 한원한단 말이 현재같이 만난 소리라고.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현재같이 만듭니다. 그게 수익환원법이라고. 한원한다가 되돌린다가 아니라 중개사고는 아니고 밖에서 한원한다가 뭡니까? 그러면 되돌립니다. 그러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현재같이 만듭니다. 그게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익환원법에 적어볼게요. 자, 대상 부동산이 이 부동산이 장래 다 장래 나왔죠?
산출하고 기대되는 이 기대가 예측 기대 똑같잖아요. 순수익이 수익이야. 또는 미래 현금을 한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요 한원 할인이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그럼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래서 영가의 수 이렇게. 됐죠? 난 더 이상 못해. 빨리 지워버려야지. 받았으니까 빨리 지워버려야 돼. 쓰니까 쓰지 말라고. 쓸 필요 없다고. 선생님 나는 쓰고 싶은데요. 그럼 이 시간 끝나고 이 화면을 둘 테니까 써보라고. 쉬는 시간에. 자, 이제 관리의 필요성. 설명할 필요 없죠?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 끝났어 이제. 영속성은. 자, 책 한번 봅시다. 책 보면 제가 5번까지 14페이지 파생현상 5번까지 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그 밑에 내구성 그거 하지 마세요. 끊지 말고 다 그어 벌지 말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영속성은 이 정도까지 잘 나온다. 그럼 영속성 정리하고 가볼게요. 영속성 물리적 한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래, 미래 이런 거. 그다음에 예측 이런 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한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무슨 예수? 영가 예수 끝. 자, 개별성으로 갑니다. 요거 제가 써왔는데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 이거. 자, 이제 개별성으로 할게요. 자, 개별성. 그럼 개별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들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개별성 그러면 세 가지가 생각나면 돼요. 자, 미리 해볼게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에서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잘 내요. 그 다음에 개별성은 개별이란 말 나오고 비자란 말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부동산의 특성이 나왔는데 개별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지역이 나오면 뭐고요? 부동성이고 지역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부동성이야. 개별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이고 그럼 개별 분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개별 분석. 그럼 감정 평가할 때 개별 분석이 해야 되는데 무슨 특성입니까? 개별성.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이 해야 되죠? 무슨 특성? 부동성. 그렇게 내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비자란 말 나온다고. 비자. 그다음에 일물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이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의 특성을 이제 부동성을 배웠습니다. 오늘 부증성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영속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자연적 특성입니다. 이 자연적 특성은 요 물리적이란 말이 들어가요. 물리적. 물리적이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리적이란 말이. 자, 책을 앞으로 가서요. 자, 지난주 이어서 할 거니까 12쪽을 먼저 한번 봐봐. 12쪽. 12쪽. 12쪽에 부동성 나왔나요? 네, 부동성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물리적 나왔죠? 작년에 부동성이라고 출제하지 않고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옳은 말인 거 봐봐요.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으로 만든다.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으로 만든다. OX? O. 그 지문을 작년에 뭐라 했냐면 부동성이라 안 주고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했다고. 뭡니까? 있습니까? O야 O. 그러니까 부동성하고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답이었어요. 매우 쉽잖아요. 옳은 거 고르야겠으니까. 근데 부동성이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말을 몰라버리면 그러면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자, 이제 13쪽 가볼래요? 13쪽에 부정성이 나왔어요. 그 부정성은 물리적이라는 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여기 있는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은 전부 다 물리적이란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동성,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정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 물리적 나왔죠? 그렇죠. 이제 영속성은 토리즈는 물리적 한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물리적이 나오잖아. 물리적.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개별성. 다시 이제 책 14페이지라서 개별성 갑시다. 개별성 펴놓고 이제 칠판 봐봐요. 자, 개별성에 이렇게 나온다고. 토지의 대체가 나. 대체는 바꾸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하곡동의 1번지 토지하고 하곡동 2번지 토지가 같다면, 모든 게 똑같다면 그럼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똑같다면 바꿔 쓸. 자, 하곡동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가 면적, 지세, 지반, 이용상황 등이 똑같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개별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지 않다는 소리야. 하곡동 1번지 토지와 2번지 토지가 면적, 지세, 지반 이런 것을 물리적이라고 해요. 물리적. 면적, 지세, 지반 이런 것을 물리적이라고 한다고. 제 연봉이 2,730이야. 제 연봉이. 그것은 저의 경제적이야. 저의 경제적. 그러면 저의 몸무게, 저의 키,
뭐 제 코 생김새 이런 것은 물리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물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를 물리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면적, 지세, 지반, 형상, 고저, 평지가 있을 거 있고 약간 경사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제적입니까? 물리적입니까? 물리적. 그러면 물리적으로 똑같다는 말은 면적, 지세, 지반, 형상, 토양 등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개별성이라 한다고. 그럼 개별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 말이야. 그럼 다 다르면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대체. 비대체. 대체 바꿔 쓴다. 그 비대체는 바꿔 쓸 수 없다. 그런데 개별성은 토지의 대체가 하는 건데 물리적 대체. 물리적 대체는 면적, 지세, 지반이 똑같습니까? 그 말이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 요건 아직 안 냈습니다. 이거. 근데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냈는데 요거 아직 안 냈어요.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키, 몸무게, 성격, 뭐 혈액형, 지문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개별성이야. 그러면 저하고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바꿔 쓸 수 없는데 저하고 용도가 똑같은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결혼 강의한 사람들. 그럼 용도가 똑같으면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도만 본다면. 용도면 그게 용도적 대체라고. 그럼 토지는 아니요. 혹시라도 이건 아직 안 냈는데 지금 하는 말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도 안 되고 용도적 대체도 안 된다. OX, X 물리적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봐요. 부동성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물리적 이체 고정성, 부정성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영속성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별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된다. 무슨 말 됐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리적 대체가 안 되니까 용도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 봐요. 이게 패턴이 똑같다니까. 자, 이 부증성 물리적 공급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공급은 된다는 소리야.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용도 공급 되자. 그러면 영속성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강가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다 이혼하여 있다고 이렇게 반대로. 그럼 개별성 물리적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만약에 여기 봐요. 요 부정성 가지고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도 안 되고 용도적 공급도 안 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OX, X. 아직 이거는 출제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도 안 되고 용도적 대체도 안 된다. 그럼 OX, X. 패턴이 똑같다니까. 아, 그렇구나 하셔야 돼. 집에서 공부하면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학원 나오는 거야. 학원 강사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을 알려주는 거야. 요령. 아, 그렇네. 됐죠? 요령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와서 못 느끼고 가면 어떡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자, 됐어.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비대체성이라고 그래. 비대체성.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낸다고.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 OX, X.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여러분 토지가 상품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상품이 아니요? 상품.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토지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러니까 토지라는 상품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파생현상으로 할게요. 파생현상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만 하시면 되죠. 여기 불안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말인가? 요 뜻을 낸다 안 낸다? 안 내.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뜻인데요? 이거 절대로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생 물어보면 어떻게? 손목을 건다. 안 물어봐.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뜻인가 안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봐.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된다고. 그럼 제가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을 설명할 거니까 쓰지 말아요. 쓰지 말고. 왜? 일물일가의 법칙이 뭐냐고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냥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특성을 배울 때 공부할 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부정적. 다 부정적이잖아요. 못 움직인다. 증가시킬 수 없다. 마모되지 않는다. 다르다. 다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이에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울락하지 말라고. 자, 일물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물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써야지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 직역 해볼게요. 직역.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이런 뜻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 일물이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이야. 똑같은 물건. 요 일물은 동일한 물건. 동일한 물건. 그럼 일가는요? 하나의 가격입니까? 동일한 가격입니까? 동일한 가격.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일물일가의 법칙은 똑같은 물건은 가격도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럼 일물일가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럼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 책상하고 이 옆에 책상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책상이 똑같잖아요. 가격이 똑같지. 2만 원, 2만 원 이러시고 10만 원, 10만 원.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야. 그 토지는 동일한 물건이 없으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이란 말 나온다고.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2번지 토지가 가격, 임대료, 수익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다를 개별화 시킨다고 그래. 개별화. 감정평가식 개별 분석. 그러니까 개별만 알면 되지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 없다는 소리야. 아, 개별, 개별성? 그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자가 나온다고. B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B자가 나왔네요. 요 B 이렇게 오는 거야. B. 요 B 나왔잖아. B. 그럼 칠판에 B가 몇 개 나왔냐면 칠판에 B가 몇 개 나왔을까요? 수도 없이 나왔네.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왔습니다. B자예요, B자. 그러니까 B자 나오면 다 개별성이에요. 그럼 시험 어떻게 되냐면 토지라는 상품을 표준화시킨다고 그래. B자 빼버리고. 표준화시킨다. OX, X.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다. 비표준화야. 똑같은 표준화. 요건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책상은. 이렇게 비표준화. B자를 빼고 준다고. 시장의 비조직성. 그럼 B자 빼면 시장의 조직성이야. 시장의 조직성이 뭘까? 유통구조. 도매상, 소매상. 근데 부동산은 도매상, 소매상 없어요. 우리 중개업소는 충청도 땅을 도매합니다. 그런 거 봤어요? 없잖아요. 비조직성. 유통구조가 없다는 소리예요. 거래 비공개성은 어떤 조건으로 아파트 사고 팔았다 말하지 않는다. 그걸 거래 비공개성. 그 거래가 비공개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수집이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 정보 수집에 곤란. 그다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고 그러면 정보 있는 사람만 시장에 들어갔다. 시장 진출이 곤란하게 만든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래가 비공개되니까 시장에 진출이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그러면 거래의 비공개성은 시장 진출이 곤란하면 부동산 시장을 완전으로 만든다. 불안전 만든다. 불안전. 불안전. 그래서 불안정 시장이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개별성. 개별성이 중요한 거. 연습해 볼까요? 일물과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 그 다음에 B자.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개별성은 B자거든요. 근데 이 B자 가지고 우리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 봅시다. 5번 가봐요. 5번.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드는가 비독점적으로 만드는가 이걸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개별성은 토지 공급을 부동산 공급을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은 B자가 중요한데 개별성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B자를 해보면 안 된다고. 무조건. 여기는 B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공급 독점적 공급은 한 사람만 공급한 것을 독점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가 우리나라에 100개가 있다. 100개가 만약에 있다. 그렇게 해봐요. 하곡동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100개가 있다. 해봐요. 그러면 하곡동 1번지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100명이죠. 한 명만 공급한 게 독점적 공급이야. 그렇죠? 그럼 하곡동 1번지 토지와 똑같은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토지 공급이 독점입니까? 비독점입니까? 독점. 근데 비독점이라고 시험을 했단 말이야. 개별성 나오고 B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다 B자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O 이렇게 유도했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자, 정리. 개별성에서는 B자가 중요한데 무조건 B자가 들어가서 옳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개별성은 토지 공급을 독점적, 비독점적? B 아니라가. 여기까지는 B자야. 얘는 B자가 아니라고. 독점적, 독점적. 이거라도 알고 가자 오늘. 어? 됐어. 그럼 개별성 다 끝난 거지 뭐. 응? 자, 계속 가볼게요. 토지 시장을 완전 불안전? 불안전. 아까 했잖아요. 여기 31회 때 시험 문제야.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든다. 됐습니까? 네, 됐네.
그 이거 한 번 나와서 한 번쯤. 근데 자주 나온 것은 개별성은 자주 나온 것은 일무일가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 그 다음에 비차. 이렇게. 요거 7번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강서구에 와서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는데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지를 선정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가 다 다르면 표준지 선정이 영이 곤란? 곤란.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일도 거의 없고. 자, 이제 개별성에서 중요한 말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개별성 끝났고, 자, 개별성까지 해서 자연적 특성이 끝났습니다. 근데 인접성도 있어요. 인접성도. 인접성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인접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뭘까? 예부효과. 예부효과.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15페이지 가면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나와요.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불안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주의 가변성, 고가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정도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가볼게요. 용도의 다양성 다른 말로 변용성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지난주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뭐 할 때 나오냐면 부정성 할 때 나왔어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안 된다. 그런데 용도가 다양하여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이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의 다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용도 전환,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이 뜻이야.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부족하다. 그런데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부족 문제, 희소성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가장 먼저 용도적 공급,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 그거하고 그럼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토지는 농지야.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농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해요. 농지가 됐다가 택지가 됐다가 택지에서도 주거지를 할 수도 있고 상업지를 할 수 있고 공업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토지 용도가 매우 다양해요.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야. 그래서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바꿀 수 있다. 그게 용도적 공급이라고.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 바꾼다. 그걸 후보지 이행지 이런 개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에서 후보지 이행지 개념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면 용도 바꿀 수 있다가 이제 1번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용도가 있으면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 이 토지 용도가 딱 농지밖에 없다. 그러면 농지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용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농지를 이용하는 것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어떤 용도를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최유용이라고 한다고. 최유용.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 두 번째 용도 경합을 통한 최유용. 뭐 최유용이 근거도 필요 없어 그냥 최유용.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도끼리 싸운다는 거야.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끼리 농지, 택지, 도로, 공원 막 싸워. 이렇게 용도끼리. 그 과정에서 이 토지는 공원으로 이용한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한다. 그걸 최유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두 가지만. 용도의 다양성 나왔습니다. 뭐하고 뭐가 기억나야 돼요? 용도적 공급하고 최유용. 이거 두 근거도 필요 없어 그냥 최유용 하면 돼. 최유용.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책에 없는 걸 제가 해볼게요. 다음 쓰실 분 한번 써보시라고. 만약에 최유용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최유용. 그럼 최유용이 나오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 두 가지가. 뭐가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부정성하고 뭐요? 용도의 다양성.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됐습니까? 요거 쓰실 분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그 밑에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주의 가변성, 고가성 이런 것은 출제한 적은 있지만 출제 비중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뒤에 기출지문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거기 3번 아니 넘기지 말고 15조 3번 사회적, 경제적, 행정주의 가변성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쓰셨나요? 예. 자, 그러면 병합 분할 가능성은 40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와요. 2번.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냈어요. 토지는 이용 주체, 이용하는 사람, 목적에 따라서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OX? 그게 병합 분할 가능성이. 자, 이거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말고. 자, 3번. 이 3번은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험은 잘 안 내요. 근데 평가사 시험은 잘 내요. 이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토지의 쓸모는 바뀐다는 소리야. 쓸모가.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1번지 토지인데 여기에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속해 있어요. 그럼 그린벨트 속해 있으면 쓸모가 거의 없는 거죠.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요 1번지 토지의 쓸모 유용성이 변할 수 있다. 변한다. 이걸 위치 가변성이라고. 위치 가변성. 그러면 이 토지에 그린벨트가 속했는데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제. 그럼 해제되면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걸 위치 가변성이라고 한다고. 학자들이 이상하죠. 왜 위치 가변성이 이렇게 어려운 말 써? 그냥 쓸모가 바뀐다 그러면 될 텐데. 네? 여기에 쓸모가 바뀐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쓸모 바뀌죠? 그때 쓸모가 바뀌는 것이 사회적이냐, 경제적이냐, 행정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쓸모가 바뀌는데 토지의 쓸모가 바뀌는데 그 원인이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 경제 현상일 수도 있고 행정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사회 현상입니까? 경제 현상입니까? 행정적입니까? 행정적,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걸 행정적 위치에 가면서 그렇다고. 이해됐죠? 자, 우리 서울의 지하철이 어디까지 가냐면 천안까지 가. 천안까지. 그럼 천안까지 지하철에 감으로써 천안의 토지 가격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겠죠. 그러면 그 위치의 가변성인데 그 원인이 왜 천안의 토지 가격이 올라갔을까? 지하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 현상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입니까? 경제죠. 경제. 의미하셨죠? 그 뜻이야. 그 뜻. 됐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예. 사회적 위치 가변성은 인구 변화, 가구 분리, 사회 현상 변화로 부동산, 토지의 유용성, 쓸모가 변하는 현상. 이런 뜻이라고. 그럼 경제적 위치 가변성은 고용, 물가, 실업, 산업 구조, 교통 체계, 세부 다면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 그것을 경제적 위치 가변성. 행정적 위치 가변성. 행정적 위치. 행정이 뭐야? 앞으로 행정이란 말로 하면 다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그럼 국가가 하는 행위.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토지용 규제가 바뀌었다. 뭐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 토지 정책 바뀌었다. 그래서 쓸모가 바뀌었다. 그것을 행정적. 그럼 여기 제도, 세제. 세제는 트리오가 아니라 세금 제도. 됐죠? 그렇지. 이걸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래요. 자, 다 끝났어 이제. 자, 의미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가성, 비싸다는 소리지, 비싸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 돈 많은 사람만 수요자, 공급자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영원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제 연봉 2,730. 서울의 아파트 가격 20억. 어떻게 가? 몇 년을 모아야 100년 모아야 돼, 100년. 예? 아, 그러구나. 예? 자, 고가성이 있네요. 고가성 비싸다는 소리죠.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 소수? 소수. 그다음에 진입과 탈퇴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고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러워야만이 완전 경쟁이라고. 그러면 소수고 곤란하면 완전 불안전. 그럼 시험은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을, 토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자, 요거 출제한 적이 있다고. 제가 연봉이 2,730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15억이다. 15억. 그럼 여기에 3천만 원이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 연봉 3천만 원인데 15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몇 년 모아야 돼? 50년. 한 푼도 안 써서 50년 모아야 돼. 그것도 못 사. 왜? 5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구매 자금을 축적할 때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구매 자금 축적 창기성. 여기에 실제 시험 문제라고. 오케이? 자, 됐네. 이제 그만 이제. 자, 부동산의 특성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끝났고 거기 넘겨서 16쪽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17쪽으로 가봐요. 17쪽. 17쪽이 기출지문 나왔습니까? 그 기출지문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지난주 했으니까 자, 봅시다. 부동산의 특성. 그래서 1번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성 나왔네요. 그러면 생각나야 돼.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끝.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OX? O. 2번 토지의 부증성. 바로 풀지 말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부증성이 딱 나오잖아요. 2번처럼 부증성 물리적 공급 안 된다.
체유용, 그다음에 토지용 집약화시킨다, 부족하다, 희소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될 거니까 무작정 OX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2번 토지의 부정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공급 조절을 곤란하며 소유 욕구 증대.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는 소리야. 소유 욕구 증대. O입니까? 있습니까? O. 3번 토지 영속성 나왔습니다. 영속성. 그러면 영속성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될까? 물리적 강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의 뉘앙스는 다른 강가는 될 수도 있다. 경제적 강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장기, 관리의 필요성,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뭐요? 영속성. 그다음에 무슨 예수? 영가예수 됐잖아요. 그러면 3번 토지는 영속성 인해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를 상각을 하게 한다. 작년 시험 중 OX, X.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영속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 감가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접성하고. 자, 4번 개별성 나왔습니다.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개별, 그다음에 비자, 비대체성, 비표준화, 비조직성, 비공개성, 비독점적 X, 독점적 공급. 됐죠? 끝났네. 자, 4번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이게 가장 잘 나온다. 일물일가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의 물건 간 완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비대체성. 됐나요? 옳은 질문. 자, 이제 5번 용도의 다양성 두 가지만. 용도의 다양성 첫 번째 용도 전환, 용도적 공급. 그다음에 체이어 이용. 5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 결정 과정에서 토지 이용 결정 과정은 하곡동 1번지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업지로, 아니면 주거지로. 용도 경합할 경우 이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가, 재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게 한다. OX, O.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요 5번 질문은 용도의 다양성, 재유용. 그렇게 하면 된다고. 뭡니까? 있습니까? O. 오케이. 자, 6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 취지의 가변성, 고가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 중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됐대. 도시계획이 국가가 하는 거죠. 공업단지 지정, 이거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행정적. 그러면 이는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것 중에서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A다. OX, X. 사회적이다, 행정적이다. 행정적. 이거는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와. 평가사 시험이 잘 나오지. 그래서 평가사 시험에서 냈잖아요. 됐나요? 예, 됐어요. 자, 이제 총론이 끝났습니다. 자, 20페이지 가면 경제로는 10분 쉬었다. 되셨습니까? 예.